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월드와이드 웹과 웹사이트, 홈페이지, 그리고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월드와이드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웹사이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홈페이지란 또 무엇인지, 웹사이트와 홈페이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도메인이 무엇인지, 도메인은 어떤 규칙과 방법으로 검색하고 신청하는 것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걸 쓰지만 인터넷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 우리가 늘 네이버든 어디든 늘 가지만 그것이 웹사이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홈페이지라고 하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또는 웹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기획할지,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광고나 PR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사용자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웹사이트와 홈페이지, 도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내용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들을 하나씩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PC와 PC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은 1969년에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뿐이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복잡한,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령어처럼,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명령어라든가 언어처럼 굉장히 복잡한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사람들한테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기술이 물론 굉장히 발달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당시에는 연구 분야에서 또는 어떤 거를 연구하는 그런 사업 분야에서 많이 이걸 썼기 때문에 메일을 주고받거나 자료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였죠. 당시에 팀 버너스리 박사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좀 더 어려운 점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나 그림, 음성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준 문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위한 표준 문서 형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것이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따따따, W 세 개로 붙여서 따따따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월드와이드 웹을 줄여서 한 말이고, 더 줄여서 가장 흔히 쓰는 말로 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 웹은 전 세계적인 그 정보 공유 공간과 이 공간을 구성하는 서로 연결된 문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어떤 페이지를 찾아서 클릭해서 메뉴에 들어가서, 또는 그걸 보다가 거의 하이퍼링크 된 부분에서 다른 영역, 다른 또 메뉴를 선택하고 이렇게 웹상으로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웹서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은 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한 용어로는 웹페이지라고 말하는 그런 문서들이 서로 링크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찾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문서, 서로 그런 문서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문서를 하이퍼텍스트 문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그 인터넷상에서 서로 연결된 문서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 문서라는 게 있겠죠. 그런 것을 하이퍼텍스트 문서이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HTML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웹이라고 부르는
월드와이드 웹은 세계적 차원의 거미줄 또는 거미줄 모양의 연결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그런 용어이고요. 결국 이 웹페이지라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링크 같은 특정한 텍스트를 통해서 다른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고 서로 넘나들면서 검색할 수 있는 하나의 문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월드와이드 웹은 사실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기획하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와 PR 분야에서는 기업 홈페이지를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일을 PR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그런 걸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특징을 좀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월드와이드 웹은 전 세계의 인터넷 서비스다. 맞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또는 지금은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은 HTTP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은 기술적으로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게 뭐냐면 하이퍼텍스트는 문서와 문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텍스트를 통해서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게. 트랜스퍼는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주고받는 규칙과 약속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프로토콜 인터넷에서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갔어요. 근데 이집트를 갔는데 프랑스 사람을 만났어요. 자,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프랑스 사람과 제가 만나서 어떤 용어를 써야 서로가 알아들을까요? 저는 프랑스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은 한국말을 알아들을까요? 프랑스 사람도 물론 한국말을 잘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방법이 뭐죠? 그래서 영어를 당신 영어 아냐? 그러면 영어 안다. 서로 영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하죠. 영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규칙이고 그렇죠. 굿모닝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굿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 모닝이라는 것은 아침이라고 서로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인터넷을 위해서는 PC와 PC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해놓은 것 그것을 HT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TTP는 어때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주소 쓸 때 HTTP 그 다음에 땡땡하고 슬래시 두 번 넣고 주소를 넣죠. 이게 이제 이런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규칙이자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특성 웹은 하이퍼텍스트 정보 시스템이다. 이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웹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문서들이 계속 이제 거기에 축적되고 이런 문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HTML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로 구성된 문서, 이들 문서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링크로 구성된 웹페이지들의 집합체. 이렇게 우리는 웹사이트를 웹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월드와이드 웹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웹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 파일 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멀티미디어 파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웹이라고 하는 것이 멀티미디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진화해 간다는 뜻이에요. 또한 웹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웹이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특성이에요. 웹은 이제 텍스트들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링크를 통해서 다른 텍스트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웹페이지에.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링크를 갖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한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텍스트를 서로 상호 연관 관련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텍스트의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은 비선형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정해진 대로 막 간다면 그것은 선형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어디 식당도 갔다가 학교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원하는 선택이 그냥 자유로울 때 이런 것은 비선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일관되게 처음부터 쭉 읽는 거 이런 건 선형성이라 하지만 인터넷은 그러지가 않죠. 정해져 있지 않죠. 막 어디를 처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어떤 취지는 있지만 하면서 계속 산만하게 이리저리 이동 다니는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특성이 능동성과 집합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수용자 또는 사용자들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능동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한 이런 것들은 서로 웹사이트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도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좀 교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만 웹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인간적 정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동료의식과 유대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자들은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가상 공동체가 의사 공동체, 즉 공동체와 유사하지만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좀 나중에 두고두고 한번 살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웹사이트와 홈페이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큰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에는 상업 빌딩도 있고 공장 주거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층 빌딩에는 작은 음식점까지 모든 건물에는 자신들의 개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건물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환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약 집을 구입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자신의 집을 꾸밀 것입니다. 자신만의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웹사이트는 월드와이드웹에 지은 집이고 홈페이지는 웹사이트의 대문입니다. 이 개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의 대문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 사용자가 익스플로러나 크롬,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했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웹페이지가 있죠. 이것을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사실 하나의 웹사이트는 여러 문서로 이루어졌어요.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여러 개의 문서로 이루어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웹사이트들마다 그 주소가 그러니까 그 메뉴들이 있다는데 그 메뉴들은 다 일정한 페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페이지로 이루어진 전체를 웹사이트라고 그래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첫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홈페이지랑 웹사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웹사이트는 그 여러 페이지 전체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집이라고 하면 대문만 있는 게 아니죠. 대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다른 작은 문이 있고 거실이 나오고 방이 나오고 화장실이 나오고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공간으로 집이 이루어졌지만 대문은 대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웹사이트도 홈페이지는 첫 번째 주소를 쳐고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거를 웹 홈페이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웹사이트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를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곳이 그런 웹페이지가 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홈페이지라는 뜻이죠. 보통의 그 웹사이트의 주소는 홈페이지 주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로 가는 주소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 자체가 HTML 문서이고, 이런 HTML 문서는 그 웹사이트에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메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그 메뉴들의 어떤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웹브라우저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청와대 홈페이지를 열어놨는데 청와대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그런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페이지는 지금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이 청와대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 URL은 이렇게 돼 있어요. president.go.kr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도메인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presid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대통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청와대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인 거죠. 그렇죠? 첫 페이지니까.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론트 페이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내려보면 첫 번째 페이지는 이게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집에는 대문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죠. 근데 청와대라서 굉장히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메뉴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공개 일정이라는 걸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요 안에 이거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청와대 뉴스룸에서 세계의 시선만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 안에 세계의 시선이라고 하는 페이지인 거죠. 그리고 요 주소도 바뀌었죠. 이 주소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하위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굉장히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웹사이트는 굉장히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별 페이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를 보통 여기를 클릭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웹사이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뉴스페이퍼라고 이제 문학 전문 뉴스 언론사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뉴스페이퍼, 이 뉴스페이퍼답게 여기에 이제 도메인 네임도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를 이제 웹 주소라 그러고 요걸 HTTP로 되어 있는 주소를 말하죠. 자, 근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하위 페이지들이 있죠.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 거고, 그 첫 페이지는 홈페이지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겠죠.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는 주소가 있고, 그 주소는 보통 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준다, 이런 개념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하나의 웹사이트에는 몇 개의 페이지가 있나요? 정말 많아요. 저도 이제 30대 때 이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한참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보통 하나의 웹사이트는 수백 개의 웹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다 하지? 그걸 웹기획자들은 그 수백 개의 페이지를 모두 다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물론 한 번에 그 몇백 페이지를 다 하진 않아요. 어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 전체 기획이 중요하고, 그 전체 기획에 맞게끔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뭐 그 다음번에 어디까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집을 질 때는 집을 완벽하게 다 지어야만 사람이 들어가 살잖아요. 근데 웹사이트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어놓고 거기 그걸 가지고 사용하다가 더 추가하거나 더 보강하거나 어떤 걸 빼거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잘 만든 웹사이트는 이렇게 메뉴를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시 저기로 이제 우리 교환 화면으로 와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웹사이트는 아주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공간이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그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그 주소가 있는데 주소는 보통 도메인 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도메인 네임을 직접 입력하기도 하고 보통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다가 북마크를 해서 우리가 간편하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많죠. 그러면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은 집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집은 집 주소가 있죠. 근데 그 집 주소를 찾아가면 대문에 다다르죠.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주소, 그러니까 즉 첫 페이지의 주소를 바로 도메인 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보통 도메인 네임은 사실은 숫자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돼 있거든요. 자, 뉴스페이퍼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숫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찾아올 수 있나요? 못 찾아오죠. 이걸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뭐 아주 천재 같은 사람이 이걸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으로 바꿔주는,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나? 이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걸 다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인터넷은 전 세계가 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가 쓰는 인터넷은 국가별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 맨 뒤에는 이렇게 KR로 붙어 있거나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JP라고 돼 있고 중국은 CN, 미국은 U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요게 국가 도메인이죠, 일종의. 근데 여기 안에는 또 뭐예요? 요거는 일반 도메인을, 이거는 이제 이거 국가 도메인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반 도메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COM을 쓰는 경우가 보통 회사 네트워크 관련 기관은 또 다르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주소를 어떻게 우리가 획득을 하죠? 그거는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후이즈 기업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이즈 기업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거를 찾아보고 이걸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후이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주소 검색창에다가 huiz.co.kr을 치시면은 바로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기를 하는 건데 만약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도메인을 하나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책을 만드는 책을 출간하는 어떤 출판사를 이제 하나 내가 차렸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떤 출판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근데 BOK 막 이런 거를 한번 쓰고 싶어. 그러면 따따따하고 BOK라고 하는 도메인을 쓰고 싶은데 이게 누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이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자, 북.kr. 이거는 북.kr은 누가 쓰고 있네요. 그래요. 아깝네. 난 이걸 쓰고 싶었어요. 그럼 누가 쓰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북.kr은 자, 정용배라고 하는 사람이 쓰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북.kr 어떤 거에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는 크롬을 쓰고 있고요. 크롬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봤더니 짠! 이 사람은 쓰고 있지 않네요. 그쵸? 자, 이건 뭔 일일까요? 자, 이 사람은 이거를 이 사이트를 가지고는 있지만 쓰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팔려고 나중에 이걸 팔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그거를 좀 파악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book.co.kr 이것도 뭐 쓸만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 클릭해 보니까 이것도 어떤 사람이 쓰고 있고요. 이 사람은 금천 가상구 뭐 이런 데 있는 사람이네요. 여기도 한번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 싶어요. 여기서 book.co.kr은 뭐 하는 회사일까? 한번 가볼게요. 아마 이 회사도 뭔가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죠? 자, book.co.kr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잠깐 와서. 근데 뭐 약간 언뜻 봐서 이제 개인용, 그러니까 그 책을 출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데 book.co.kr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URL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책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쓸 수 없죠. 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걸 다 쓰고 있네요. 북이라는 건 너무 좀 이렇게 좀 너무 쓰기가 힘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자, 북은 북인데 레드북.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레드북인데 레드북도 그래도 인기가 있나 보네요. 그죠? 많이 쓰네요. 레드북 JP 이거는 일본 건데 뭐 판매를 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레드북이라는 걸 갖고 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네요. 여기서는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다 쓰고 있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이제 북을 갖고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레드북 뉴스, 책 관련된 무슨 뉴스를 해볼까? 뉴스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레드북 뉴스 이런 식으로 쳐볼게요. 짠 하면 이것도 많이 쓰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들만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등록 가능하다는 거, 이건 등록 가능한 거네요. 지금 레드북 뉴스. 근데 아까 레드북은 어땠나요? 등록 불가, 등록 가능. 이거부터 되네요. 근데 그러면 아까 레드북 뉴스 이렇게 떠서 그럼 이거는 많이 저희가 됐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이거 레드북 뉴스 이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됐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장바구니에 담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장바구니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이 두 개가 됐네요.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 가격이 나오죠. 3년에 72,000원이죠. 그 다음에 1년 할 때는 3년 하면 여기 할인이 되는 거고 1년에 24,400원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24,400원이 이렇게 비싼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쵸? 비싼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좀 하시면서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하는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이고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하이퍼텍스트 정보 시스템이며 멀티미디어이고 상호 텍스트 등을 가지고 비선형적이다. 사용자들은 능동성과 집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에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홈페이지는 웹사이트의 대문이고 웹사이트는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가 홈페이지다.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주소는 원래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고 영문으로 된 숫자를 많이 쓴다. 이건 한글도 있어요. 근데 이 한글로 된 도메인은 아까 후이즈라는 곳에서 제가 검색하는 거를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내용이죠. 너무 제가 어려운 내용을 빨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할까봐 좀 쉬운 내용으로 좀 가져오긴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쉽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